오늘 아침 병원에서 나오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3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손에 든 진단서를 보았습니다. 말기 폐암. 4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75년을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막상 끝이 보이니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웃으며 대화하는 가족들, 손을 잡고 걷는 부부들이 보였습니다. 나한테도 저런 시간이 있었는데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쫓아왔던 그 끔찍한 날. 아내의 울음소리, 6살 배기 민수가 아빠 하고 부르던 목소리, 그 모든 걸 뒤로하고 도망쳤던 내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비겁했다. 정말 비겁했어.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아내가 돌아가신 후 아들 민수가 나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며느리 영희의 말이었지만 민수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5년을 한 집에서 살았지만 아들과 나는 남보다 못한 사이였습니다. 아침 식사 때도 저녁 식사 때도 단 한마디 대화가 없었습니다. 집 앞 골목이 보이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며느리 영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응, 왔네.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진단서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3개월. 겨우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렇게 오래 살았다는 게 신기한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우리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내 모습, 아름답던 아내,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던 6살 민수. 사진 속 민수는 내 어깨 위에 올라타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높이 높이. 그때 민수가 그렇게 말했었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민수와 영희, 그리고 손녀 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지수만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래, 지수야. 내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조용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식탁에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뭐라도 말을 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용기를 내어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가 잠시 손을 멈췄지만 여전히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별일 없었니? 네. 한마디. 그것도 나를 보지 않고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야. 내가 뭘 기대했겠어. 영희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는 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반찬 더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잘 먹고 있네. 지수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친구가 말이에요. 지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끝까지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40년 전 민수를 안고 별을 보며 말했었지. 민수야, 저기 저 별 보이니? 저게 북극성이야. 길을 잃으면 저 별을 보고 집을 찾는 거야.
그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절대 길 안 잃지? 그럼 아빠는 절대 안 잃어. 민수 곁에 항상 있을 거야. 거짓말쟁이. 나는 결국 길을 잃었고 민수를 버렸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개월. 그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민수에게 용서를 구해야 해. 아니, 용서를 바랄 자격이 있나? 그래도 해야 해. 죽기 전에 꼭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져야 해. 뭐라도 해야 해. 민수야, 아빠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타서 식탁에 놓고 민수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방문이 열리며 민수가 나왔습니다. 나를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커피 탔어. 한잔 할래?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물 마실게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마시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수야, 저기. 출근 늦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차가워진 커피를 바라보았습니다. 역시 쉽지 않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낮에 손녀 지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계세요? 그래, 지수야. 학교 잘 다녀왔니? 네. 할아버지, 오늘 날씨 정말 좋은데 같이 산책하실래요? 지수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동네 뒷산 산책로를 함께 걸었습니다. 지수가 제잘제잘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있잖아요. 아빠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회사 일도 힘드시고 집에 오면 항상 피곤해 보이세요. 그렇구나.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한테 왜 말을 안 하세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잘못한 게 많아서 그래. 무슨 잘못을 하신 건데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할아버지가 아빠가 어렸을 때 곁에 없었거든. 왜요? 할아버지가 겁쟁이여서. 지수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지금이라도 아빠한테 말씀하세요. 아빠도 할아버지랑 얘기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넌 어떻게 알아? 가끔 아빠가 할아버지 방 앞에 서 계시다가 그냥 가시는 거 봤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가 집으로 돌아와 민수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응, 나도 잘 모르겠어. 같이 사는데도 남보다 멀게 느껴지니까. 누군가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용서? 글쎄, 용서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40년 동안 어디서 뭐 하셨는지도 모르는데. 목소리에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연락 한 번 없었어. 그런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나?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연한 말이야. 다 내 잘못이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조용한 식탁이었습니다. 영희가 반찬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입맛은 좀 어떠세요? 응, 괜찮아. 맛있게 먹고 있어. 민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내일 시간 있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같이 예전에 우리가 갔던 놀이터에 가보고 싶은데. 민수가 처음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놀이터요?
내가 어렸을 때 자주 갔던데. 그네 타고 미끄럼틀 타고. 기억 안 나는데요. 아, 그래. 민수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수가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민수가 원래 말이 없어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니야, 다 내 탓이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중얼거린 말이 영희에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밤늦게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다가 민수 방에 불이 켜진 것을 봤습니다. 문틈으로 민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옛날 사진 앨범이었습니다. 민수가 사진을 만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있었던 사진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너도 힘들구나.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40년 동안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두 번째 페이지. 민수야, 아빠가 잘못했다. 세 번째 페이지. 민수야, 보고 싶다.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민수를 그리워하며 쓴 글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 날짜를 적고 펜을 들었습니다. 민수야, 아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용서를 바랄 자격은 없지만 죽기 전에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싶다. 40년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내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아빠는 오늘도 답을 찾지 못했다. 펜을 놓고 공책을 덮었습니다. 내일은 뭔가 다른 걸 해봐야겠어. 민수가 좋아하던 것들을 기억해내야 해. 그래, 붕어빵. 민수가 어렸을 때 붕어빵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내일은 붕어빵을 사다 줘야겠다. 작은 시작이라도 해야 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겨울이라 아직 쌀쌀했지만 시장은 벌써 활기가 넘쳤습니다. 붕어빵 가게를 찾았습니다. 아저씨, 붕어빵 5개 주세요. 네, 잠깐만요. 따끈따끈한 붕어빵을 받아들었습니다. 40년 전 민수 손을 잡고 이 시장을 돌아다녔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빠, 붕어빵 사줘. 그래, 우리 민수 붕어빵 먹자. 그때 민수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전 놀이터를 지나쳤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놀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설은 많이 바뀌었지만 큰 느티나무는 그대로였습니다. 저 나무 아래서 민수가 뛰어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나 그네 밀어줘. 그래, 아빠가 하늘까지 밀어줄게. 벤치에 앉아 붕어빵 하나를 꺼내 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민수도 이 맛을 기억할까?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민수가 현관에서 멈춰 섰습니다. 붕어빵 사왔어.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민수가 봉투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 이제 붕어빵 안 먹어요. 그래도 한번. 늦었어요. 민수가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손에 든 붕어빵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식탁에 붕어빵을 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붕어빵인데. 민수 주려고 샀어.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왜 이러세요? 민수한테 자꾸. 영희야, 내가 민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민수는 아버님에 대해 절대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 하지만 분명한 건 민수가 아버님을 미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미워했다면 15년 전에 집에 안 모셨을 거예요. 그냥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거겠죠. 영희의 말이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낮에 옛날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첫돌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하지만 민수가 7살 이후 사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떠난 이후의 사진들. 그 빈자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민수가 5살 때 바닷가에 갔던 사진이었습니다. 민수가 모래성을 쌓고 있고 나는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봐. 내가 만든 성. 우와, 우리 민수 정말 잘 만들었네. 행복했던 시간들,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조용한 식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예전에 우리가 갔던 바닷가.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서. 바닷가요? 응, 내가 5살 때 갔던데. 모래성 만들고 놀았잖아. 민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기억나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파도가 너무 좋다고 하루 종일. 그만해요. 민수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민수야. 그때 행복했던 기억을 왜 지금 와서 꺼내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엄마가 병원비 걱정하며 돌아가실 때는 어디 계셨냐고요? 처음으로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수야,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어색해요.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와서 붕어빵 사오고 옛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세요? 민수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식탁에는 나와 영희, 지수만 남았습니다. 지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영희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아버님, 물 드세요. 고맙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민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예요? 맞는 말이야. 40년을 놓쳐놓고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해.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죽기 전에 민수 앞에서 무릎 꿇고 싶어. 용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내 진심만큼은 전하고 싶어.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빠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며칠 후 아침 병원 예약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병원에 도착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얼마나요? 이대로라면 2달. 아니, 1달 반 정도밖에 어렵겠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3개월이라더니 벌써 1달 반으로 줄었다니. 입원 치료를 권장합니다. 아니요, 집에서 지내겠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상태가 괜찮습니다. 제가 원하는 곳에서 보내고 싶어요.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숨을 몇 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민수한테 아직 할 말도 못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또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19 불러주세요.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응급실이었습니다. 천장에 하얀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의식 돌아오셨네요. 보호자분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집에 전화해 주세요. 영희가 급히 병원으로 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미안하네, 영희야. 걱정 끼쳐서. 무슨 말씀을?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응, 그냥 과로래.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영희가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러 나갔습니다. 잠시 후 영희가 들어왔을 때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아버님, 말기암이라고요? 들켰습니다. 영희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민수도 모르는데. 민수한테는 말하지 마. 하지만 알아야 하잖아요. 부탁이야, 영희야. 내가 직접 말할게. 영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님, 얼마나 남으셨어요? 1달 반 정도. 영희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도 민수한테 계속 다가가시려고 한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영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한테 말씀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아버님, 이건 제가 해야 해요. 민수는 제 남편이니까. 집으로 돌아온 저녁,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거실에서 영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방에 들어가 있었지만 문틈으로 대화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할 얘기가 있어. 뭔데? 아버님이 말기암이셔.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오늘 병원에서 쓰러지셨어. 남은 시간이 1달 반밖에 안 됐대. 그게 무슨, 요즘 아버님이 계속 다가가려고 하신 거, 그것 때문이었어.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민수야, 나랑 무슨 상관이야. 40년 동안 없던 사람인데. 그래도 아버지잖아. 아버지? 그 사람이 나한테 아버지 노릇한 게 뭐가 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누워 계실 때도 없었어. 내가 학교 다니느라 아르바이트 3개씩 할 때도 없었어. 민수야, 그런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내가 뭘 해줘야 하는데? 발소리가 들리더니 민수 방문이 닫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야. 내가 뭘 기대했겠어. 밤늦게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다가 민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문틈으로 민수가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왜 이제 와서?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작 돌아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민수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도 아빠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책상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고 펜을 들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아빠 때문에 울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롭다. 용서를 바라는 것조차 욕심인 것 같다.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아빠의 진심만큼은 전하고 싶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내가 행복하기를 매일 기도했다는 것을. 사랑한다, 민수야.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어. 서둘러야 해. 며칠 후 새벽, 극심한 통증에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아직은 안 돼.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영희가 깼는지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 영희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빨리 나와.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119 불렀어.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 확인. 목소리들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끊겼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눈을 떴을 때는 병실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민수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여기 있네. 민수가 눈을 떴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깨어나셨네요. 민수야.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일어서려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민수가 멈췄습니다. 고맙다. 여기 있어줘서. 민수가 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영희가 부탁해서 온 거예요. 차가운 말투였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신 차리셨네요. 상태가 많이 악화되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입원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수가 의사와 복도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보호자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주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요? 네, 최선을 다하겠지만.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더 굳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쉬세요. 아빠 방에 책상 서랍에 공책이 하나 있어. 공책요? 그거 좀 가져다 줄 수 있니? 민수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공책을 들고 왔습니다. 40년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거요? 응, 고맙다. 민수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민수야, 그거 읽어봐. 왜요? 아빠가 40년 동안 뭘 하며 살았는지 내가 알아줬으면 해서. 민수가 공책을 내려다봤습니다. 읽고 싶지 않은데요. 부탁이야. 민수가 공책을 들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정원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민수가 읽어줄까?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온 것 같았습니다. 손에 일기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 읽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40년 동안 매일 이렇게 쓰신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요? 너를 잊을 수 없어서. 민수가 일기장을 꽉 쥐었습니다. 그렇게 미안하셨으면 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겁이 났어. 내가 날 용서하지 않을까봐. 그래서 40년을 혼자 보내신 거예요? 미안하다. 민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기장에 제 생일마다 축하한다고 쓰셨더라고요. 응, 내 생일은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결혼했을 때도 지수가 태어났을 때도 다 쓰셨더라고요. 어떻게든 내 소식을 들으려고 했지. 멀리서라도. 민수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민수야, 미워하기도 힘든데. 일기장 보니까 더 괴로워요. 민수가 흐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내 앞에서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손을 뻗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가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처음으로 민수가 내 말에 답을 했습니다. 오후에 영희와 지수가 왔습니다. 지수가 병상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래, 할아버지 괜찮아. 영희가 과일을 깎아주었습니다. 아버님 드세요. 고맙네, 영희야. 민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조용히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할아버지한테 말 좀 해요. 지수야,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신데. 민수가 돌아섰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일기장을 읽었다. 40년의 참회를 알게 되었다. 이제 조금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둘러야 해. 다음 날 아침 몸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숨쉬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분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끝이 다가오는구나. 민수가 회사를 쉬고 병원에 왔습니다. 병상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네. 아빠가 용서를 바랄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년 동안 내 곁에 없었던 시간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겠니? 그만하세요. 엄마 돌아가실 때도, 내가 힘들 때도 아빠는 없었지. 그만하시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아빠는 비겁한 사람이야. 도망친 거지.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을 말하는 거야.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나가볼게요. 복도로 나가는 민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왜 자꾸 그러세요? 뭐가? 민수 앞에서 자책하시면 민수가 더 힘들어해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서. 아버님이 진짜 해야 할 말은 미안하다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40년 동안 사랑했다고. 영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통증도 통증이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민수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새벽녘 민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못 주무세요? 응. 너도? 민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처음으로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응?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40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처음엔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했지.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너랑 엄마 생각뿐이었어. 그러면서도 안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가고 싶었어. 매일 수천 번씩. 그럼 왜? 돌아가도 날 용서해 줄 것 같지 않았거든.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아버지를 찾아보라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찾아봤어요. 몇 년 동안. 하지만 못 찾았죠. 아버지가 워낙 잘 숨으셨으니까. 민수야. 그때 포기했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버린 거라고 생각했죠.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만하세요, 그 말.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용서해야 하는지, 미워해야 하는지. 당연히 미워해도 돼. 그게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민수가 창가로 갔습니다. 일기장 읽으면서 아버지도 힘드셨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40년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야.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민수가 돌아섰습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너무 늦게 돌아와서. 네. 민수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이 되어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민수가 의사를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분이 오늘 내일이 고비입니다. 그렇게 빠른 건가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알겠습니다. 민수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눈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쉬세요. 힘 아끼셔야 해요. 민수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나중에 하세요. 나중이 없을 수도 있어. 민수가 멈췄습니다. 뭔데요? 너를 사랑한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아버지, 내가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매일 기도했어. 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민수야, 아빠 좀 봐.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는 아빠의 자랑이야. 훌륭하게 잘 컸어. 제가 뭘 잘했다고. 엄마 없이, 아빠 없이 이렇게 씩씩하게 자랐잖아.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었고 좋은 남편이 되었어. 그만해요. 아빠가 못 해준 걸 너는 지수에게 다 해주고 있더라. 아버지, 고맙다, 민수야. 아빠 아들로 태어나줘서. 민수가 병상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 괜찮아. 아빠는 내가 용서 못 해줘도 이해해. 아니에요. 민수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그래도 돼.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아빠가 너무 늦었지. 둘은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만의 접촉이었습니다. 40년 만의 소통이었습니다. 다음 날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민수, 영희, 지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수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잘 있거라. 싫어요.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지수 많이 사랑해. 영희가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아니야. 영희야, 고생 많았어. 이 못난 시아버지 모시느라. 그런 말씀 마세요. 민수가 병상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이리 와봐. 민수가 더 가까이 왔습니다. 가슴 주머니에 봉투 하나 있어. 민수가 병원 가온 주머니를 뒤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한테 맡긴 거야.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요? 응. 열어봐. 민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읽어봐.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제가 먼저 떠났다는 뜻이겠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도 힘드셨을 거라는 걸 알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민수를 찾아가면
이 편지를 보여주세요. 민수야, 엄마가 아빠를 용서한다. 우리 모두 용서한다고 전해줘. 민수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흐느끼며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가 이런 편지를, 내 엄마는 끝까지 착한 사람이었어. 아버지, 민수야, 너도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니?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용서해요. 용서할게요. 민수야, 엄마가 용서하셨는데 저라고 못할 게 뭐예요? 민수가 내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40년 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영희와 지수도 다가와 함께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지수야. 아빠 잘 모시거라. 네, 할아버지. 영희야. 민수 잘 부탁해. 걱정 마세요, 아버님.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민수야. 네. 아빠가 너희 엄마 보러 간다. 네. 엄마한테 민수가 아빠 용서했다고 전할게.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숨이 가빠졌습니다. 민수야,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마지막으로 민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우는 얼굴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사랑한다.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평온하게.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내 모습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민수가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조문객이 떠나고 민수는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40년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내 생일이구나. 20살 생일 축하한다. 케이크는 먹었니? 친구들과 즐겁게 보냈기를 바란다. 아빠는 오늘도 너를 생각하며 촛불을 켰어. 멀리서나마 축하한다, 아들아. 눈물이 떨어져 일기장을 적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민수야, 오늘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빠가 결혼식에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정말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좋은 남편이 되거라. 또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야, 내게 딸이 생겼다는구나. 지수라는 이름이라고 들었어. 아빠가 할아버지가 되었네. 지수를 꼭 안아주고 싶다.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도한다. 민수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영희가 다가와 민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절 생각하셨는지 몰랐어. 이제 알았잖아. 너무 늦게 알았어. 진작 알았으면. 민수야, 마지막에는 화해했잖아. 그래, 다행이야. 지수가 할아버지 영정에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민수가 일어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한다고 했지만 솔직히 아직도 복잡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쉽게 지워지지는 않아요. 민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셨다는 건 이제 알아요. 그리고 저도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미워하고 싶었지만 사랑이었어요. 영정 사진의 아버지가 더 환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편히 쉬세요, 아버지. 엄마 만나면 잘 계시라고 전해주세요. 민수가 절을 올렸습니다. 영희와 지수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4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민수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린 자신이 아버지 어깨에 올라타 웃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행복했었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일기장 외에도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봉투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모두 민수 앞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민수에게 아빠가 내 곁에 없어도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단다. 힘내라 아들아. 민수에게 오늘 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자랑스럽다. 축하한다. 민수에게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고 들었다. 아빠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강한 아이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민수는 편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고 계시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를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잊지는 않을게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며칠 후 민수는 아버지의 일기장과 편지들을 정리했습니다. 모두 앨범에 넣어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지수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이 모였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했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생각나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응, 생각나지. 저도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도 지수 보고 싶어 하실 거야.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어. 뭔데요? 용서의 힘. 영희가 민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많이 성장했어. 아버지 덕분이야. 식사를 마치고 민수는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별 보이세요? 예전에 아버지가 알려주셨던 북극성이에요. 길을 잃으면 저 별을 보고 집을 찾으라고 하셨죠. 민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길을 찾으셨죠? 엄마 곁으로. 행복하세요, 아버지. 별빛이 더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창문을 닫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지만 후회하지 않아.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희와 지수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뭐 생각해? 아무것도.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영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요.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가 떠나신 지 일주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사랑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40년은 긴 시간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의 화해가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원망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용서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